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요창조 채널 김서은 코치. 김윤호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현실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꾸어라. 트랜서핑의 비밀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기서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꾸라고 했어요. 내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뭐고 무대 장치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시나리오는 자신의 믿음 또는 고정관념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해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네. 네. 그리고 무대는 말 그대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장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같네요. 영화도 뭐 액션이 있고 코미디가 있고 폭력물이 있고 아니면 공포물이 있듯이 이 시나리오에 쓰여진 대로 영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네. 이건 마찬가지로 나의 자신의 있는. 신념이나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무대는 뭐 로맨틱 코미디면 뉴욕이냐 아니면 무슨 회사냐 뭐 직장인을 다룬 영화면 직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진짜 내가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결국 시나리오 즉 신념을 바꾸고 무대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네. 제 이야기를 이제 사례로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와 무대를 바꿔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게 뭐였냐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 생활을 꾸준히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그 원하는 장소, 마음에 든, 예를 들면 뭐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면 전원주택이라든지, 막 이런 내가 원하는 장소에 살지 못하고, 그런 장소나 공간에 살지 못하고, 이제 원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스토리를 바꿔본 적이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45 이렇게 될 때까지 오로지 그 믿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계속 저한테 주입했던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네.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아끼고 저축해야 되고 막 이런 그 끊임없이 막 앞만 보고 달리는. 근데 그렇게 45년을 달렸어요. 네. 그 시나리오를 믿고. 남은 게 뭔가요? 그래서 근데 땡전 한 푼 없고 네. 여전히 가난하고 집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그때 월세 살았어요. 네. 2천에 6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이렇게. 근데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굉장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네.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그렇게 막 여유 있게 막 이렇게 낭비하거나 뭐 그래 본 적도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결혼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신랑도 그랬거든요. 서로 되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직장을 쉰 적도 없고 네.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의 마지막에는 발악 수준으로 더 노력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하면은 12시간씩 막.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벌고 네. 더 아끼고 더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거의 발악 수준으로 했는데 1만 원의 행복도 하루에 1만 그렇죠. 원으로만 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뭔가 뒤통수를 팍 맞는 기분으로 네. 이거는 아니구나. 이 스토리는 나한테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거를 탁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힌트?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조금씩 했던 그런 시크릿이라든지 마음 공부 법칙,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그 마음 공부 법칙이 있다는, 다른 법칙이 작동할 거라는 약간의 그런
그 눈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운데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네. 미련도 없다. 그래서 한 1년만 멈추고 방법을 바꾸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네요. 네, 용기가 필요한데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더 내려갈 데가 없나요? 네, 딱히 더 내려놓을 게 없기,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시나리오가 바뀐 거죠. 네. 이 물질 세계에 작동하는 이 법칙대로는 난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내가 몸을 때워서 해야만 돈이 들어온다는 시나리오를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네네. 그걸 버렸어요. 네.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네가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했을 때 가장 쉽고 가장 성공할 수 있고 네. 가장 풍요로워질 수 있는 네.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차피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난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 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뭘 하고 싶었냐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탐구하고 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 뭐 시크릿도 된다 그러고 뭐 마음공부 법칙에 너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가슴 뛰는 살면 너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데 그게 뭔지 내가 제대로 한번 네. 탐색을 해보자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런 마음공부 책을 읽었어요. 그게 스토리가 바뀐 거죠. 내가 원래 살던 방식의 삶이 아닌 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 무대 여기서 무대라면 원래는 알바를 12시간씩 해서 그 알바하는 장소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공간도 무대 장치도 바꿨나요? 네, 그러면? 그 무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대신 제가 어떤 무대로 바뀌었냐면 제 집에서 네. 여유 있게 어. 공부하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만 했거든요. 그게 공간이 바뀌었죠. 네. 원래 알바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알바하는 장소에 제가 없었고 스토리 열심히 일하는 시나리오였는데 그냥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네. 이미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스토리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미 모드에서 배짱이 모드로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모든 네. 것이. 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수입원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그 당시에 여유 있진 않았죠. 굉장히 수입이. 팍팍하게 아주 네, 네. 그런 돈을 벌러다 줬고. 네. 네.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 벌어서도 네.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일을 쉬면 당장 빵꾸가 가게가 나는. 네. 빵꾸 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했냐면 3개월을 버틸 돈을 미리 마련했어요. 그게 미리. 원래 이제 개를 붓고 있었어요. 한 달에 아, 50만 원씩.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달라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네. 3개월 이후로 일단 버텨보자. 어.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신랑한테 내가 3개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거를 보충해 줄 테니 네. 일단 3개월을 이제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계속 안심을 시키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원래 그때 내 집도 없고 45년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막 개미처럼 네. 살았지만 가진 돈도 없고 미래는 두렵고 이렇게 몸은 힘들고 애는 어리고 네. 갓 태어난 아이였잖아요. 애는 어리고 뭐 이렇게 이제 집도 없고 노후 자금도 없고 애를 위해서 막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자금도 전혀 없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바꾸고 한 2, 3년 사이에
그때 2천에 60 막 이런 월세 살았는데 내 집도 생기고. 그쵸. 엄청 좋고 큰 집도 생기고. 네, 내 집도 생겼고. 네. 나는 되게 돈이 그 2, 3년 사이에 돈이 당연히 펑크 나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줄 문제가 알았죠. 생겨야 당연한 건데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전혀. 빚도 지지 않고요. 네, 빚을 잠깐 네. 땡겨서 졌다가도 도로 갚아지고 음. 그 사이에 다 갚아지고 네.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은 그래 뭐 남편이 벌었고 뭐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실 저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집중하는 것이 뭔지.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법칙대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본인이 돈은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어. 돈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은 언제든 풍족하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태도를 바꾸면 이런 네. 신념을 바꾸면서 실제로 뭐 이런 일도 있으셨잖아요. 갑자기 보험금 잃어버리고 있던 게 네, 보험금 네. 납자에 나타난다거나 동생이 빌렸던 돈을 못 갚을 상황인데 갑자기 갚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네. 비슷한 얘기 계속 해가지고 네. 제가 남편분도 수입이 2배 이상으로 맞아요. 예, 올랐잖아요. 남편 그 제가 시크릿을 했었는데 네. 남편 그 월급 2배를 계속 음. 시크릿을 했었어요. 어. 남편의 좋은 그 거래처를 만나서 네. 남편 월급이 2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일기에 썼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남편 월급이 2배로 되었고 평생 꽁돈이 없다. 네. 내 인생에 꽁돈이 없다. 이렇게 그런 했는데 그 신념을 믿음도 바꿨죠. 바꿨죠. 돈은 어디에나 있고 돈은 에너지이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꽁돈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어떻게든 이렇게 계속 우리는 풍요롭게 네. 살림이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정말 이렇게 자본금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가고 싶죠. 너무 갖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질렀죠. 집을 계약해 버렸네요. 네, 그분이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아유, 이거 10%만 있으면 된다고. 네. 심지어 그 10%를 저는 카드론을 받아서 보통은 미쳤냐 하고 막 이러고. 나머지 이제 중도금은 70%까지 그때는 은행에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10%는 냈으니까 네. 그럼 20%의 잔금만 2년 뒤에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뒤에 20%? 뭐 어떻게든 되겠지 네. 하고는 저질렀어요. 근데 정말 뭐 이상한 막 여러 가지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네. 집이 2개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집이 2개가 생기고 이제 2개의 집이 조금씩 오르고 그것을 이제 팔아서 지금은 이제 집 하나짜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좀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많이 올라서 결국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부른 거죠. 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했다는 거네 뭐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하거나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됐는데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물질적인 시선으로만 네. 그것을 보는데 제가 제가 물질적인 시선으로 그걸 집중했으면 저는 네. 이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셨잖아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이나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세요, 아니면 주식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목에 내가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죠. 그게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신념을 바꾸고 직장을 당장 때려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신념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어떤 현실이 들어오는지. 근데 아까 우리 임유호 코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초심자들은, 이런 마음 공부한 초심자들은 무턱대고 직장을 막 그만두고 이렇게 아니라 아까 3개월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좀 모아한 다음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고 네. 때려치고 싶은데 막 그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수준이다. 근데 아 그래 신념을 바꾸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무조건 하면은 또 이게 그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현실이 바뀌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하고 하는 게 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네, 네. 안전장치를 하면 네, 저 사실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편안하니까. 예, 예. 저도 이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 지금 이런 라이프 코치나 이런 심리 상담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물론 명상 지도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다른 일을 바꾸면서 학습지 교사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네. 근데 학습지 교사를 하면 그건 건당 돈이기 때문에 밤늦게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10시 반 막 네.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려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결혼해서도 그걸 했는데 신혼인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때 6명 정도만 했는데 딱 60만 원 들어오더라고 한 달에. 근데 그 애들 가르치려면 막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공부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네. 학습지 교수가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투자는 엄청 많고 또 집집마다 방문해야 되고 막 근데 수입은 60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이게 뭐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과감히 때려치고 이렇게 이런 라이프 코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심리 상담 일을 하면서 저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도 시나리오와 무대를 완전 바꾼 거죠. 저도 네. 집에서 뭐 정말 편안하게 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 제가 하는 이제 EFT라는 기법을 통해서 무의식 치료를 좀 돈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신념 체계가 바뀌면서 일하는 시간은 한 10분의 1로 줄어들고 네. 그때보다 수입은 한 6배 정도 나는 거. 6배가 뭐예요? 10배까지 네, 막 네. 늘어나고 네. 일하는 시간은 정말 없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신념체계, 제가 예전에 그 200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그때 쏟아져 나왔거든요. 재테크 책이.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 그쵸? 종잣돈 모으려면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고 네, 커피값 줄이고 아껴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껴야 네, 된다. 돈이 될 때까지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가끔씩 내가 먹는 커피, 가끔씩은 내가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데서 남편의 뭐 음식도 먹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렇게 막 계속 돈을 쫄라매면서 살면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숨이 막혀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에이씨 안 해버려. 이러고 차라리 사는 가난하게 살아버릴래 그냥. 그래서 요즘 욜로. 네, 그 욜로를 하고는 달라요. 욜로는 좀 욜로. 부정적인 뜻인 것 같은데 네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다고 제가 뭐 명품 가방을 사거나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진짜 풍족한 느낌을 하면서 해도 돈이 엄청 모이더라는 거죠, 그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아까 1만 원의 행복. 예, 이렇게 하면 진짜 큰 돈 절대 못 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종잣돈 모은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네. 투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신념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종잣돈을 모아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음. 근데 그거는 좀 그 물질적인 세상의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능숙한 좀 잘 맞는 분들이 또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저나 우리 서은 코치님처럼 네. 이렇게 막
악착같이 하는 일에 음. 어려운 사람들은 네. 이런 방법을 바꿔서 하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고 더 쉬울 네.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네, 그런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핍이 있으면 현실이 창조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이 복사돼서 나의 미래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결핍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작은 결핍은 해소하면서 네.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결핍을 해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장 볼 때마다 네. 뭐 신선한 과일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든지 네. 그리고 뭐 엄청 예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꼭 사고 싶은데 내 형편에 사기엔 조금 과해.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해소를. 허용하고 네. 해소하면서 그거를 허용하고 해소할 때 되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그렇죠. 풍요로운 느낌이 네, 풍요로운 기분을 네. 즐기고 느끼면서 그거를 쓰면 그 풍요로운 기분이 몇 배가 돼서 다시 그렇죠. 나에게 이자나 뭐 복리 이자처럼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4,000원이 아니라 엄청난 더 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참는 것보다 네. 그 풍요를 자신에게 허용하고 즐기는 게 네. 더 훨씬 나의 미래를 이득이죠. 위해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좋은 시간, 좋은 기분. 네. 네, 투자하는 것이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것만큼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가치나 신념이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음식은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거를 먹는 거를 일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슈퍼 같은 데 보면 어제 떠리로 해가지고 뭐 30% 50% 시든 거 이런 거 팔면서 이게 뭐 이거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되게 막 시들시들하고 오늘 안 먹으면 당장 상할 거 그런 과일들이나 뭐 채소 같은 거. 근데 예전 같으면 저는 그런 걸 좀 골랐었거든요. 한 푼이라도 그렇죠. 아껴보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사면서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들고 좀 싸다는 뭐 몇백 원 몇천 원 싸다는 이유로 이런 것밖에 못 먹는 처지인가? 내가 그런 자격밖에 안 되나? 사면서도 그런 되게 궁핍하고 가난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바로 그 결핍의 에너지가 네. 사념 에너지가 방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는 반드시 복리이자가 붙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풍요로움을 네. 허용하고 즐기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이걸 해보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노력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잖아요. 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해보긴 해보는데 이게 잘 되는지 이렇게 궁금할 때는 첫째 그 체크할 체크리스트가 기분이 좋은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바뀐대요. 네. 그러니까 맨날 주부였었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게 됐어요. 네. 어디서 이제 그 일을 좀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그 무대 장치가 바뀐 거잖아요. 네. 공간이 머물던 공간이 바뀐 거고 집에서 주부로 있는 스토리 시나리오하고 내가 어디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나리오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건 좋은 사인이라고 해요. 네. 네, 시나리오가 바뀌든지 무대 장치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좋은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시나리오, 즉 신념을 그리고 무대 장치,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바꾸어라란 이야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